안녕하세요. 예전에 HLB 그룹이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할 때 구독자님이 공유해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인수를 이제 최근에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슬슬 많은 구독자님들이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RX 치매 치료제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는 기사가 6월 15일에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이제 수개월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올해 3분기 내에는 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이내라는 것은 이제 9월 달까지죠.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이제 9월 끝날 때쯤 마무리가 될 것이다. 뭐 이게 기사가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우 RX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타우랑 그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한번 이제 그런 배경 하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제약사가 바로 이제 타우 RX입니다. 그러니까 타우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둘이 이제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이 이번에 뭘 인수한 거냐면은 요 치료제가 이름이 LMTX입니다. 요거에 대한 한국 판권, 제조권,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협의서를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서를 체결한 거는 이제 메디포럼 제약 입장에서 이 타워 RX가 진행하고 있는 이 LMTX라는 치료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타워 RX가 이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정신과 분야 석학인 요러요러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름을 말하는 게 낫겠죠? 클라우드 위스칙. 이분이 바로 이제 설립을 한 게 바로 타워 RX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계신 이분이 클라우드 위스칙이라는 에버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었냐? 바로 1982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아론 쿨루 그 경 밑에 제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신약 개발을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유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타우 단백질을 타깃으로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임상 3상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9년에 AAN이라는 미국 신경학회에서 알츠하이머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베타 아밀로이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여기 타우 RX는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타우 단백질을 타깃으로 치료제 개발을 2016년에 임상 3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3년 뒤 2019년에 그 미국 신경학회에서 그 알츠하이머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남은 유력한 거는 타우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성견 지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일하다고 말을 이제 잘못했는데,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랬냐? 전 세계 유일은 요겁니다. 타우 단백질 타겟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우 단백질 타겟으로 신약 개발하는 것들은 많겠지만은 지금 임상 3상을 글로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유일 타우 RX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2020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LMTX가 뭐냐? 이제 타우 단백질 응집 저해제입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인히비터라고 하는데, 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은 뭐 집합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응집, 그래서 뭐 분자, 이온, 원자 등이 분자사의 힘이나 클롱 인력으로 모이는 것. 그러면 이제 클롱 인력, 이 어트랙션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입자나 물체의 이 전하로 인한 인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양,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양이나 음이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이 전하가 이제 서로 둘 다 만약에 플러스라면은 서로 밀어내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이제 끌어당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쿨롱 인력입니다. 근데 이제 쿨롱 인력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럼 양성자랑 중성자만 있으면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밀어내지가 않고 딱 강력하게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강한 물리적인 강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핵력이랑 전기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이제 양성자끼리는 지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서로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도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전기력보다는 핵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와 비슷하게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력이 있고 또 전기력 있잖아요. 누가 더 셀까요? 우리가 중력 때문에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전기력이 중력보다 약했다면은 우리는 요 집 표면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뚫고 내려가겠죠. 밑으로. 완전히 모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펜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유도, 이게 전기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펜이 내 손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내 손이 펜을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펜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보다 전기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전기력보다 핵력이 더 강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전기력인 척력이 존재하는데, 이게 가까워지면은 핵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밀어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이제 강력, 스트롱 폴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핵력이 뉴클리어 폴스고 스트롱 폴스라고도 한다라는 점. 재밌는 것은 이제 핵력이라는 것은 핵자, 양성자랑 중성자에 작용을 하고 전자에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탐사 도구로 전자에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탐사를 할 수 있겠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분열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원자핵에서는 핵력이 전기력보다 이제 크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라늄에서는 이제 조금 특이합니다. 핵력과 전기력의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비슷하다면은 이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기력이 더 강한데, 반대로 핵력이 더 강한데 핵력이보다 전기력이 더 강해지는 순간에는 이제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라늄 핵이 좀 길쭉하게 늘어나면은 전기적 반발, 그러니까 밀어내는,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그게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 전기력이 핵력보다 더 커지게 돼서 원자 핵이 분열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뭐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서 그 위에 발견된 게 바로 이제 핵력, 스트롱 폴스, 뭐 뉴클리어 폴스라는 것인데, 순서대로 핵력이 더 강하고 전자기력이 강하고 중력이 제일 약하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샜는데, 뉴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런 구조를 알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일단 있는데, 이 신경세포체가 바로 이제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뉴런에 영양 공급하고 뭐 생장,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게 바로 여기 신경세포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죠. 이 가지돌기는 또 여기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가 이렇게 전달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는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체, 요 똑같은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바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당연히 신호가 이쪽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근육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소세지 같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마리집이라고 해가지고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속도 빨라지게 되고, 랑베균절은 요 중간 부분, 여기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 거기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집이 있을 경우에 없는 것보다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마리집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없는 거는 민마리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있고, 이게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요건 속도가 좀 더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같은 거, 뭐 구리선 같은 것도 하면은 뭐 싸잖아요, 안에. 그것처럼 요것도 이렇게 절연체로 싸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추가로 뭐 전기에 이제 감전된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 우리 뇌가 신호를 내리는 게 전기 신호인데, 이 전기가 통해버리면 요게 교란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딱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인터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뉴런인데, 저 뉴런이 이제 2개 이상 모이면 바로 신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이제 뉴런이 또 종류가 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런 식으로도 또 여러 개 종류가 있고요. 기능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에 대한 좀 슬프면서도 안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은 뭐냐면은, 일부 뉴런은 손상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수명이 길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못 하겠죠. 세포 분열을 하면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일생 동안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뉴런이라는 것이고요. 또 신경세포 뉴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루면서 같이 타우 단백질과 관련해가지고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디포럼 제약이 타우 RX 치매 치료제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는 내용, 그래 9월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